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드디어 2025년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는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 약 449달러 선에서 마감하면서 이 데이터 기준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대 초반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2025년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는 2025년 마지막 날이고 한국에서는 2026년의 첫째 날인 이 상황에서 이 시간대의 차이만큼이나 이 채널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게 되면 2025년은 정말 기록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가는 많이 올랐고 한동안 멀게 느껴졌던 숫자들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던 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또 동시에 테슬라가 500을 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올해가 끝나갈수록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방송이 아니라 2025년이라는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2026년을 더 기다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확인해 보면서 2025년의 마무리 방송과 2026년의 첫 번째 방송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2025년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이 해를 이 주가가 오른 해라고만 부르기에는 좀 놓치고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자, 가장 상징적인 변화 중 하나는 국내에서 FSD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점이고, 그동안 FSD는 늘 영상 속 이야기로만 소비되었고 미국 이야기니까 언젠가 될 기술로만 보던 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직접 FSD를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이 숫자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체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은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고 이건 다 일론 머스크의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지만 FSD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고요. 이 완벽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테슬라의 방향이 정말 다르다고 말하며 점점 테슬라를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2025년은 기술이 갑자기 완성된 해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처음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해라는 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025년 옵티머스는 아직 생산 단계의 로봇도 아니고 대량 투입된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옵티머스를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쇼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정말 공장에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게 앞으로 인간의 노동을 건드리는 기술이라고 인식의 변화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은 테슬라가 뭔가를 증명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테슬라가 가고 있는 방향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설득되기 시작한 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2026년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2026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2026년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로봇택시입니다. 이 사실 기대와 아쉬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감독형 자율주행이 무인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현실적으로는 2026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좀 늦어졌다가 아니라 정말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2026년은 피파의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고 월드컵은 6월 11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미국 여러 도시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국제공항인 SF5이고 이 지역은 월드컵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도 있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올려오는 관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현재 무인 자율주행 운영 허가를 요청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무인 운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텍사스나 다른 주에서 무인 자율주행이 실제로 시작하게 된다면 샌프란시스코 역시 이런 압박을 받아 이 무인 주행을 가능하게 만들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026년을 바라보면서 댈러스와 휴스턴, 마이애미와 같은 도시로 로봇택시의 운영 지역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이 교통의 수요가 많다는 점, 또 행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점, 또 사람들이 직접 이동 서비스를 체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이 한마디로 2026년은 사람들이 로봇택시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하는 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로봇택시를 실제로 타보는 경험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변화를 한국에서 FSD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흐름이 왜 중요한지 매우 선명해지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과 자동차 관련 콘텐츠들은 이 테슬라를 바라보는 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매우 과장됐다는 이야기, 또 현대의 라이다 기술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맹신처럼 믿어왔는데요. 이 테슬라의 FSD는 마케팅 기믹에 가깝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거짓말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FSD를 경험한 이후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직접 타본 기자들의 기사 톤이 달라졌고, 이 국내 유튜버들은 이런 건 처음 경험해 본다면서 갑자기 자율주행을 찬양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랫동안 테슬라를 지켜봐온 입장에서는 솔직히 당황스러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지 놀라울 수밖에 없고요. 이건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인데 이제야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이게 오히려 현실에 더 가까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대중의 인식은 정보로 바뀌지 않고 경험으로만 바뀐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영상 속에서만 보는 기술이었고 또 미국의 이야기였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아도 됐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부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실제로 직접 타보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논리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지고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바로 체감으로 느껴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일이 2026년 월드컵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월드컵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드는 이벤트이고 낯선 도시에서 이동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자, 그동안 테슬라라는 말만 들어도 절대 안 탈 거라고 말하던 사람들, 심지어 정치적인 이유로 거리를 두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매우 단순한 기준으로 선택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가격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편의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무인 로봇택시를 하고 있는 웨이모 역시 좋은 기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 비해 2배, 3배 정도 비싸다라는 가격의 문턱이 있고요. 또 운행 지역 역시 제한적이고 선택 가능한 상황 역시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기존 차량을 기반으로 훨씬 더 많은 구간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열려있고, 자, 그래서 월드컵은 테슬라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처음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역사는 항상 이 방식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사로 믿지 않고 토론으로 바뀌지 않으며 직접 써본 뒤에야 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FSD가 그랬던 것처럼 월드컵은 테슬라 로봇택시에 대한 거대한 인식 전환의 무대가 될 수 있고,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탈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테슬라의 로봇택시를 경험하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숫자 이야기가 다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테슬라의 시간표와 생산의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 즉 테슬라의 로봇택시 전용 차량이 2026년 4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을 조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대량 생산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한다면 월드컵이 시작되는 6월 11일까지 약 71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연간 생산 목표가 약 200만 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이 기간 동안 약 38만 대 수준의 차량이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램프업의 속도와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38만 대보다는 좀 적은 생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이 사이버캡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미 수많은 모델 Y와 기존 차량들이 로봇택시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사이버캡은 테슬라의 새로운 상징일 뿐이지 실제 현장에서는 이 모델 Y나 모델 3 같은 기존의 차량들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월드컵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테슬라의 로봇택시를 직접 경험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서비스 체험이 아닌 이게 앞으로 미래의 교통이 될 거다라는 인식 전환을 단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순간이 2026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026년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2025년까지 옵티머스는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였고 움직이고 작업을 수행하고 사람과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좀 질문이 바뀌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가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쓰이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공장과 물류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는 설명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옵티머스가 몇 대가 팔리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의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반복적인 작업을 맡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자, 이 단계에 들어간다면 AI는 더 이상 서버 속에 머무르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 세계로 나와서 인간의 노동과 비용 구조를 직접 건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을 한 번 더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에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X에 올라온 일론 머스크의 대화의 일부이고 길지는 않지만 과연 일론 머스크가 2026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밀도 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기 전에 짧은 광고를 먼저 보고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자, 연말이 되면 회사보다 더 많이 가는 곳들이 이 공항, 호텔, 카페, 그리고 여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곳에선 아무래도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기가 쉬운데요. 이 공항에서 잠깐 뉴스를 보거나 호텔방에서 주식이나 은행 앱을 한번 열어보기도 하고 이 카페에서 인터넷 결제를 하는 이런 순간들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공공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지 또 누가 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곳에서는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프샤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서프샤크는 여러분이 어떤 와이파이를 쓰든 인터넷 연결 전체를 암호화해서 누군가 중간에서 보고 가로채고 추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데요. 어디서 접속하든 집에서 쓰는 것처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핸드폰 하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과 타블렛, 아이들의 기기들까지 무제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연말에 여행을 갈 때 서프샤크 하나를 켜두면 신경 쓸 일이 하나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서프샤크.com 테슬라 뉴스로 들어가셔서 이 코드 테슬라 뉴스를 입력하시면 4개월이 추가로 제공되고 30일 동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환불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은 많이 바쁘고 생각할 것도 많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걱정은 미리 줄여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행 중에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서프샤크와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been a lot. Yeah, it's been quite a year. I think 2026 is going to be a real banger year. Indeed, indeed. Tesla should, we should have a widespread robotaxi. That'll be a big thing for Tesla in 26. Optimus 3 will launch, and then hopefully SpaceX will achieve full reusability with Starship. Those are pretty giant ones. I assume the first major shipments with Starship are just going to be like Starlink satellites, right? Yeah. Yep. And I think like and then we're going to go to the moon. Oh yeah, definitely. The space computer thing is like a really good accelerant, I think. So you become like SpaceX becomes the major delivery company of choice then, right? Yeah. Biggest, most reliable rocket. 자, 영상을 다 봤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편한 대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2026년이 정말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이 구성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2026년을 이야기하면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그리고 스타쉽을 한 줄로 묶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명확한데 이 세 가지를 서로 다른 사업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먼저 로보택시는 2026년에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능이 퍼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동이라는 산업이 사람 없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2026년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옵티머스의 세 번째 버전이 나오게 된다면 이 로봇이 테슬라의 데모 단계를 넘어서 제품 단계로 들어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옵티머스가 언젠가 나올 기술이 아닌 2026년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축으로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쉽의 재사용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테슬라의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2026년은 이 테슬라 한 회사의 호황이 아니라 AI가 물리적인 세계로 퍼져나가는 해라고 천명하고 있고, 이 도로에서는 로보택시가 움직이고 공장에서는 로봇이 일을 하고 그 모든 시스템을 우주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의 중요한 이유는 그가 숫자나 일정이 아닌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2026년을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어디까지 정말 현실로 바뀔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그림을 두고도 왜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지 이제부터 월가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월가가 가장 익숙하게 평가하고 있는 AI는 LLM 기반 AI고요. 월 구독으로 돈을 받고 매출이 바로 숫자로 찍히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엑셀로 설명이 가능한 AI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높은 멀티플이 붙을 수밖에 없고 월 사용자와 성장률 몇 % 이런 익숙한 언어로 쉽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테슬라가 밀고 있는 AI는 서버 밖에서 움직이는 AI고 이 도로 위에서 움직이고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현실과 변수가 충돌하는 새로운 AI입니다. 이건 아직 월가가 숫자로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는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현재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보다 마이클 버리의 행동입니다. 이분은 이 많은 회사들의 숏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테슬라에게는 숏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확신이 있다면 테슬라에게 공매도를 치면 되는 일인데, 자신이 틀렸다고 증명될 경우 손실이 무한대로 열리는 구조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 숏에 베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리스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 테슬라가 틀렸다면 이분은 공매도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정말 테슬라가 맞다면 이분의 손해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테슬라 역시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알 수 없는 기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가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베팅은 피하고 있는데,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점점 열리고 있다는 걸 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상징적인 사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테슬라의 FSD 14.2로 미국 대륙을 정말 횡단한 실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700마일이 넘는 거리, 고속도로와 도시, 밤길 주차장까지 개입 없이 주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테슬라의 데모 영상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며 이 실제 오너가 자신의 시간과 위치를 공개하고 이 주행의 모든 경로를 남긴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로 AI가 서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닌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비오는 도로와 예측 불가능한 차선, 사람이 정말 개입하지 않아도 무인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상황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 말부터 차근히 쌓아온 이런 이야기들이 2026년에는 경험담으로 바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믿게 되는 방식은 보고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경험을 하고 나서 바뀌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은 숫자로 보면 이미 충분히 좋은 해였습니다. 주가도 올랐고 전고점도 한번 찍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가 진짜로 중요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이제 진짜 질문은 2026년이 정말 특별한 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보택시는 이제 개념이 아닌 운영 허가와 생산 일정의 문제로 들어왔고, 사이버캡은 4월 양산을 전제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며, 옵티머스 역시 아이디어의 단계가 아닌 이 생산 라인에 몇 대를 올릴 수 있는지, 원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정말 생산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미래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2026년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해가 아닌 이미 돌아가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숨겨지지 않고 공개되는 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를 통해서 2026년이 최고의 해가 될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2026년의 계획 중 절반만이라도 현실이 된다면
정말 그때부터 테슬라는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우리가 질문했던 모든 답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과 2026년에 어떤 일들이 정말 현실로 돌아오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2025년 오늘의 테슬라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got